정말 단단하게 제가 마음을 먹고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사람 이거 왜 이래, 이거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가, 이거 좀 심하네, 그건 선 넘었다라고 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조금 세게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서울시 장기 전세주택 20년 만기 퇴거 갈등, 우리는 피해자, 반도체 초과 세수로 정부가 도와야 라고 하는 가장 나다운 법 블로그 글을 제가 인용을 하면서 참 세상이 요지경이다, 이런 일도 있구나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려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 대로 오늘 좀 내용이 셀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흐지부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간에 붙었다가 쓸개 붙었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많이 하게 되면서 제 생각을 제가 유튜버의 한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투자도 하고 부동산 쪽을 또 메인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인생과 삶이 있다 보니까 제 생각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입장을 말씀드리는 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확고하게 저와 생각이 기준과 원칙 비슷하신 분들은 계속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안 그래도 구독자 수가 점점 빠지고 있고 참 힘든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에게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감이 간다, 이거 괜찮다, 내 생각이 맞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 통해서 의견을 주시고요. 꼭 좋아요, 또 하이프까지도 해주시면 감사하고 힘이 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2007년도에 서울시가 도입한 장기 전세주택 20년을 맞아서 계약이 이제 점점 만료되는 시점이었다. 그래서 근데 계약이 만료가 됐는데 왜 서울과 임차인 간에 특히 강남 송파, 선호 지역에서 거주하던 임차인들이 퇴거를 앞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게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아니 20년이 계약이 끝났는데 왜 갈등이 있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요. 블로거님이 자세하게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장기 전세주택, 즉 시프트란 무엇인가? 2007년도에 서울시가 도입한 제도로 주변 아파트 시세의 60에서 70% 수준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최장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된 아파트다. 입주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준비도 하나도 안 돼 있고 돈도 하나도 없어요. 지금 나는 여기서 눌러 앉아 살아야 해요. 죽으라는 것밖에 안 돼요. 나가라 그러면 늙은 사람들은 시골 가서 다 나가서 죽으라는 건가? SBS 뉴스 한커스라는 내용에 캡쳐버립니다. 또 밑에 내용을 보니까 예전에 어떻게 살았냐, 처음에 입주를 어떻게 했냐, 보증금 1억에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1억에 몇백만 원이 아니고 1억에 한 달에 4, 5만 원 내요. 혹시 크기는 몇 평인가요? 22, 23평. 와 정말 지금 서울에 원룸 전세도 이거보다 더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단하다. 퇴거 갈등의 배경과 임차인의 입장. 퇴거가 핵심이다. 갈등은 임차인들은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퇴거의 난색을 표하며 정부의 대책을 마련을 강구하고 있다. 임차인들이 주장하는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다. 화내지 마시고 한번 끝까지 인내심 갖고 들어보십시오. 정부 정책을 신뢰하였으나 지난 20년간 부동산 가격과 전세 가격이 폭등했다. 현재 보유한 자산으로 주변 지역에 이주할 것을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정책 신뢰성의 문제. 정부가 제안한 주거 사다리를 믿었으나 결과적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놓치게 되었고 주거 안정 환경을 조성하지 못한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이때 아저씨가 얘기를 하죠. 계약 조건대로 나가야 하지 않느냐.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맞으면 나가면 되죠. 근데 사실은 실질적인 피해자다. 우리도 왜? 이 사람이 뭐 큰 피해를 입었나? 2007년도에 입주한 임차인들은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당시에 집을 살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포기하고 여기에 들어왔다. 지금 공공 분양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최하 20억, 30억, 40억 자산가가 되어 있다. 똑같은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따라갈 수 없는, 다시 태어난다 해도 살 수 없을 정도로 올랐다. 개인적으로 좀 과단성이 없었죠. 과단성이 무슨 얘기인가요? 좀 과단하게 좀 확 그냥 질렀어야 된다. 이광훈 아저씨 배포가 좀 작았죠. 이 주택담보대출을 얻어서 이자 내는 게 좀 부담스러웠다. 그러니까 장기 전세 임대로 1억에 뭐 4, 5만 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다는 얘기죠. 다음 기회자들에게 기회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기회가 있던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냐. 기자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희들이 가장 곤욕스러운 부분이다. 제가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제안하는 것은 정부에서 과감하게 투자를 해라. 그래서 정부에서 사라, 집을 사서 그거를 젊은이들에게 여유있게 줘라. 마침 절호에 왔다. 때마침 뭐 어떤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얘기죠. 지금 국가에서 예상하는 초과 세수가 있잖아요. 100조를 상향할 거라 하잖아요. 반도체 초과 세수 이게 지금 몇 년간 계속 될 거라 하잖아요. 이거를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그거를 정부가 집을 사서 청년들에게 본인들이 20년 전에 했던 방식대로 청년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줘라, 이런 얘기죠. 젊은 사람들에게 분양을 한다는 등 어쩐다는 등 아이고 참 입주민들이 아니 여기를 떠난다는 건 상상을 못했죠. 나이 먹어서 어디로 갑니까? 한 50대 정도 돼보는 것 같아요. 50대 나이 먹어서 어디로 가냐, 나이 먹어서.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임차인들의 사정을 들어줘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아니다 그거는 임대주택은 한정된 자원이다, 다음 거주자가 퇴거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돌아갈 기회가 박탈된다 등등등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이슈를 최근에 이야기를 했던 뉴스, 또 최근에 이것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 관련해가지고 제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했던 내용, 이건 이제 현재 불거졌던 내용을 이제 브리핑한 내용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제 결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결론적으로 첫 번째는 이분들은 피해자가 아니고
기득권의 끝판왕 맨 꼭지에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20년간 주변 시세 대비해서 10에서 20%. 아까 1억에 뭐 4, 5만 원 하는 집도 있었죠. 그것도 서울 주요 요지에. 이분들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어제가 이제 8월 15일이었는데, 이 뭐지? 8.15 광복절 이분들 예전에 뭐 독립운동에서 나라를 구한 사람인가? 지금 서울의 직장인분들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전부 다 어떻게 하면 저렴한 주거비를 내고 온전한 주택에 살면서 서울에서 일하고 애 낳고 애들 키워가지고 교육시키고 학원 보내고 노후 준비하고 회사에서 드리고 안 잘리고 버티고 존버하고 싶은데 20년간 그 조건이 충족된, 물론 이제 그 임대주택 시부터 살면 여러 가지 제한이 있을 겁니다. 재산, 소득, 연봉 제한이 있는 걸로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간 그 기회 비용, 돈을 더 벌 수도, 더 좋은 직장으로 갈 수도 있고 더 큰 직장 할 수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죄송하거나 이분들에게 미안하다거나, 그분들이 오히려 더 99.999% 절대 다수의 나머지 절대 그걸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에게 미안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미안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4년, 6년, 10년 이 정도 기한이 아니고 20년이나, 아니 내가 여기서 죽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기회를 내가 지금 빼앗는 게 아닌가? 미안하네.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만 보따리까지 내놔라, 이 못된 셰프. 기회를 공평하게 해야 된다라면서, 내가 왜 이 모든 기회를 독차지하고 있지? 계약서에 써있잖아요. 계약서 20년 지나고 시프트 장기 전세가 끝나면 그 계약 만료가 된다, 해지가 된다. 법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공정 좋아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법대로 계약대로 계약서에 써있는 대로 하면 된다. 그 아줌마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하면 된다. 두 번째, 주변 시세가 올랐는데 나는 그렇기 때문에 못 나간다. 20년 전보다 반대로 20년 전에 비해서 전세나 월세나 관리비 가격이 떨어졌으면 이분들이 내 돈 내놓으라고 서울시청 앞에 가서 시위 데모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이렇게 모든 세상 일이 나 위주로 돌아가는지, 경제 뉴스,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 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도 없고, 물가는 어떻게 되고 통화량이 팽창해가지고 돈이 막 엄청나게 돈 뿌릴 때는 좋았죠. 돈 막 뿌릴 때는 그 돈 받아가지고 고기 사 먹고 했을 거 아닙니까? 관심도 없다가 나중에 나이 먹고 그렇다 해서 내가 성장하거나 어른이 되는 것은 절대 안 일어나서 다시 한번 느낀다. 영상 보시는 젊은 분들, 이 뼈에 새게 된다. 뼈. 공부하지 않고 경제, 부동산, 통화, 금리, 부동산 공급, 금리 뭐 이렇게 청약, 심리 관심 안 가지면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섬뜩한 거죠. 섬뜩. 와, 겨울에 이 추운 것이 이게 섬뜩한 것이 아니고, 여름에 한여름에 이렇게 막 에어컨 앞에 이게 시원한 것이 섬뜩한 것이 아니고, 이 귀신 볼 때처럼 섬뜩하다. 와, 나는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 내 기득권을 왜 뺐냐가 아니고 나는 왜 기회비용을 놓쳤을까? 정말 어리석구나. 반성을 해야 된다. 세 번째, 사람이 참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아니 야 너희 부모님이라도 그런 소리 할 수 있어? 저기 사는 사람이 말이야, 저 힘든 사람이, 피해자들이 너희 형제 자매 그렇게 친구라면 안타깝겠죠. 그렇지만 그 기준에서는 팔은 안으로 굽는 거죠. 가족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반대로 저기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내 아들, 딸, 부모님, 내 장모님, 내 장인어른, 내 형제, 내 동료, 나라면 그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입니까? 원칙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래야 세상 사는 게 편하다는 얘기죠. 이럴 때 이렇게 하고 저럴 때 저렇게 하고, 이건 아니지, 그건 그거고 이건 아니고, 나의 경우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요즘의 세상에 불공정. 우리가 그렇게 불교를 했죠? 그걸 전문용어로 내로남불이라고 합니다. 어디 가서 어른이 되어야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 쪽팔리지 않겠습니까? 아니, 국가 세금을 투입해서 여기를 지원해준다. 만약에 서울시나 뭐 국가가 여기저기서 다 일어나겠죠. 왜 저기만 지원해줘? 우리도 지원해줘. 우리도 해줘. 이 국가의 세금이 화수분처럼 막 계속 어디서 나오면 다행인데 그것이 아니죠. 특히 공무원분들, 이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시는 이 책임자분들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한번 주기는 쉽죠. 이게 내 돈이 아니고 국가 돈이 내 주머니에서 퍼주면 쉽겠습니까? 절대 이것을 중단하거나 다시 회수하기는 불가능하다. 이것을 명심, 또 이 원칙을 명심 또 하셔야 된다. 네 번째, 아니 나이 들고 내가 지금 어디 가냐 말이야. 내가 갈 데가 없어요. 아니 왜 없습니까? 아저씨들 왜 갈 데가 없어요? 당신들이 사는 그 아파트에 평생 살아야 한다는 어디 뭐 법이 있습니까? 계약서가 있나요? 뭐 계약서 특이하게 적어놨습니까? 그 동네에 비아파트 쪽 가면 되잖아요. 빌라, 원룸, 고시원의 집 아닙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 사람 아니에요? 아니면 그 동네 말고 그 옆 동네 가면 되잖아요. 내가 돈에 맞춰서. 아니면 이 경기도 외곽으로 가든지, 아니면 저처럼 시골로, 이 외곽으로, 지방 광역시로 그렇게 사는 사람 있잖아요. 지방으로 내려오라는 얘기죠. 당신만 그 서울 아파트 좋은 데 살고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비아파트, 아니면 그 옆 동네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 뭡니까? 그분들도 그 아파트에 살고 싶고, 당신이 20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아니 노노에 나오잖아요. 노노. 아니 50세가 되면 지천명이라고 그러고, 하늘의 뜻을 다 알고 60세가 되면 이순이라고 그러고, 이순. 다른 사람의 말을 너그럽게 들을 줄 안다. 이순. 그 아저씨들 나이에 비해서 그때 비아파트 살면서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죠. 그 나이 때, 아니면 그보다 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도 그 힘든 이런 주방에 사시는 분들 많은데, 아니 젊었을 때는 평생 운 다 썼으면 말이죠. 그 운을 다 썼단 말이죠. 이제는 내려놓고 이제부터 고생해야 되는 거죠. 고생 총량의 법칙 있듯이 말이죠. 이제부터
그분들이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본인들만 피해자라고 하는데, 아니, 집을 살 수 있었는데 못 샀으니까, 그때는 몇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그 장기자동차 시프트 당첨됐을 때는, 온 동네 나라 잔치, 막, 동네 잔치하고 막, 띵가띵가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집값 이분들이 떨어졌으면, 그 본인들의 그 당시 시세, 분양가 대비해서 가격이 떨어졌어도, 과연 이 사람들이 피해자 소리 할까요? 참, 아가리를 탁 닫고 있겠죠. 누가 칼 들고 협박했습니까? 너 장기 전세 시프트 무조건 해. 아니면 어떻게 돼? 집 사지 말라고 협박했나요, 누가? 아무도 협박 안 했죠. 그 다음, 이게 정말 또 황당놀이가 나오죠, 뒤에. 반도체 초과 세수. 우리한테 뿌려라. 아니면 그 돈으로 주택을 더 지어가지고 청년들에게 공급하고, 우리 건 뺏지 말아달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임대로 이렇게 했었으면 우리들에게 기회를 줘서 계약상에 그런 거 없지만, 이렇게 임대로 된 걸 좀 우리한테 좀 분양가로 좀 주면 안 되냐. 분양으로 전환해 달라. 물론 분양가는 지금 시대 대비하면 30억, 40억, 50억 안 되죠. 20년 전에 그 분양 시세대로. 이런 이 도적놈 심포를 받나, 요거. 아니, 어리석고, 아둔하고, 세상 물정 잘 모르고, 못 배우고. 그렇게 하면 좀 그러려니 우리가 하겠죠. 근데 이거는, 와, 교묘하고 말이죠. 괴이하고, 탐욕스럽고, 뻔뻔하기까지 하는, 이거 후한 무치죠, 후한 무치. 후한, 두껍다 말이다, 두껍다. 피부가 두꺼워가지고, 무치. 부끄러움을 모른다. 야, 반도체 초과 세수하는데, 이 아줌마 아저씨가 거기에 뭘 기여를 했는지 한번 이야기 좀 해봅시다. 그 세금이 왜 당신들한테 써야 되는지, 논리정연하게 한번 말해보라는 얘기죠. 국가가 이롭게 경제 성장을 할 수가 있고, 기업들을 좀 더 수출을 잘 되게 할 수 있고, 고용을 늘릴 수 있고, 성장성 있고 말이죠. 생산성 있는데 그 초과 세수가 쓰이더라도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당신들이 뭐 한 게 있다고? 아니면 이 반도체 초과 세수 아니고 나중에 지금의 사이클이 좋아서 막 좋지만 나중에 화랑기 말고 불황기가 돼가지고 막 힘들어지면, 그때 사이클이 끝나가지고 힘들어지면 기업이 막 푹푹 쓰러지고 힘들어지고, 초과 세수가 아니고 더 막 고용을 막 자르고, 그렇게 하면 그때는 당신들 주머니에서 돈 걷어 내줄 건가요? 그런 것도 안 할 거 아닙니까? 왜 모든 것을 본인이 피해자, 모든 것은 내가 지원받아야 될 나는 약자야라고 생각할까? 말씀드린 대로 두껍단 말이에요. 부끄러움이란 감정이 뭔지는 알까, 이 사람들이? 자식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야, 우린 절대로 여기서 나가면 안 돼. 우리가 나가면 나갈 데도 없고, 너희들은 피해자야. 데모하자, 시위하자. 그렇게 교육시킬, 정말 무섭죠. 섬뜩합니다, 섬뜩. 돈 모으기가 힘들었다고 이분들이 얘기하고 또 핑계대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고, 애도 키워야 되고, 학원도 보내야 되고.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하루 밥 우리가 세끼 먹고, 밤에 잠자고, 지금 이렇게 숨 쉬고 말하고 있고. 이거하고 뭐 다르냐면 똑같잖아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는 얘기냐, 남들도. 아니, 그동안 20년 동안 잘 먹고 잘 놀고 잘 살고, 그 정말 낮은 주거비 내면서 그 좋은 황금 입지, 서울에 주요 입지에 살면서, 꺼들거리게 살고 20년간. 그러니까 통장에 돈이 없는 거 아닙니까? 과감하게 집을 지어서 청년들에게 분양해라? 아니, 무슨 돈 할 거냐, 무슨 돈. 지금 나라의 빚이 지금 얼마인지 압니까, 지금? 알면서 시부르는 소리인지. 당신들은 서울시와 계약했던 거 있죠? 그 계약대로 종료되면 이사를 나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분들의 아무런 그게 없죠? 나의 접점도 없고 뭐도 없지만 진짜 딱 나라를 생각하고 진짜 딱 제3자를 입장에서 또 우리가 공정이라는 이슈, 법이라는 이슈, 계약이라는 이슈를 통틀어 봤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제발 원칙적으로 좀 이렇게 내가 버티고 언론 플레이하고 개기고 발악하고 뭔가 여기 주저앉아 있고 막 안 나가고 있으면 뭔가 좀 주지 않겠어? 떡고기라도 주지 않겠어? 여기를 못 주더라도 그거 말고 약간 조금 더 신축에 더 다른 임대주택을 싸고 이렇게 좋은데 위치 신축 이런 데 주지 않겠어? 꺼지시고요. 그거는 본인이 이제 알아서 하시고, 한정된 차원이죠, 임대아파트는. 아까 그 전문가가 얘기했죠. 한정된 임대아파트를 다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돌 처맞기 싫으면 조용히 계약 끝나고 원래대로 나가시고, 감사한 마음, 나라에 감사하고 이 국가에 감사하고 서울시에 감사하고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고, 야, 이제 나는 정말 다른 사람에게 기회 양보하고 난 20년 동안 너무너무 좋은 환경에 살았구나. 나 이제부터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약 끝나고 이사를 나가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기주택 태거 관련돼서 서울과 임차인들 간에 갈등이 있고, 그걸 언론을 불러서 언론 플레이 하는 거에 대해서 역겨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섬뜩함, 교묘함, 괴이함. 와, 이거 정말 무섭다. 이 탐욕스럽고 뻔뻔하기까지 한 후한 무치적인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랑 생각이 다르다? 구독을 취소하시고 나가시면 되고, 야, 정말 그래, 내 생각과 맞다. 이거는 이렇게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나라가 살고 우리 애들이 20대 30대에게 공정이라는 이슈를, 그런 떳떳한 나라를, 부끄럽지 않은 우리 또 부모 사회가 되고 어린이 돼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계속적으로 구독해 주시고 응원 댓글도 주시고 하이프도 해주시면 저희가 아주 큰 힘이 된다는 마지막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코스TV의 다코스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